LA 도심이 온통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거리, 한 여자가 필사적으로 달리는데 길은 막혔고 불길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내 분신 같은 것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 문이 뜨겁게 달궈졌고 유리창은 금이 가고 안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죠. 그 순간 경찰이 소리쳤죠. 위험해. 모두 대피하세요. 도망칠 것인가 지킬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설인한입니다. LA에서 문화재 보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죠. 2025년 1월 LA에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베버리 힐스부터 시작된 불길이 할리우드 힐스까지 번져갔어요. 한인타운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LA 박물관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죠. 다니엘 리 박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인, 박물관에 있는 한국 문화재가 위험해요. 고려, 청자와 조선 왕실 유물, 삼국시대 불상까지 모두 화재 발생 지역과 가깝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긴급 대피 명령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박사는 유물을 지키기 위해 박물관에 남아있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큰 대피소를 지나치게 됐죠. 그곳에서 우연히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아시아계 소녀였어요. 홀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대피소 직원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는 보호자 연락처도 없고 한국에서 입양된 기록 외에는 신분이 불확실해요. 소녀의 이름은 에밀리 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마치 38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어 뿌리도 모른 채 자랐던 그때처럼요. 에밀리는 제게 고개를 들어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요. 제가 평생 안고 살았던 그 감정들이었죠. 안녕, 에밀리.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에밀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니엘 박사였죠. 설인, 상황이 심각해요. 불길이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는 순간 갈등에 빠졌습니다. 박물관의 문화재도 중요했지만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제가 찾지 못했던 뿌리, 제가 겪었던 혼란과 상처. 창밖으로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어요. 그 속에서 저는 결심을 했죠.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박물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죠. 불길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죠. 저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LA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주변으로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다니엘 박사는 입구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죠. 설인, 드디어 왔군요. 다니엘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유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하지만 박물관 측에서는 인명 구조가 우선이라며 대피를 종용하고 있죠. 저는 다니엘 박사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었어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관에 전시된 유물들이 보였습니다. 고려 청자의 푸른빛이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났죠. 조선 왕실의 유물들은 마치 제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했어요. 이 유물들은 단순한 전시품이 아닙니다. 다니엘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유물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보호해온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잠시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환경에 놀란 듯 조용히 제 곁에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문득 에밀리의 신분 문제가 떠올랐죠. 시민권도 없이
출생 기록도 불완전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다니엘 박사님, 이 유물들처럼 우리도 보호받지 못한 때가 있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랬고, 이 아이도 그래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누구의 품에서 보호받아야 할지 모른 채 살아왔어요. 그 순간 한인 커뮤니티에서 온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린 변호사님,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한인 소방관들과 문화재 보호단체가 지금 즉시 출동할 수 있어요. 희망이 보였죠. 저는 다니엘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박사의 눈에도 같은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 시작해야겠군요. 한 점, 한 점이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의 역사이자 정체성이니까요. 창밖으로는 불길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울렸죠. 박물관 밖에서는 한인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재 보호단체 회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죠. 불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유물을 지키려는 의지, 서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에밀리가 조용히 서 있었죠. 마치 우리가 지켜내야 할 또 하나의 소중한 존재처럼요. 저는 유물 보관실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보관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었어요. 한인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가장 먼저 옮겨야 할 유물은 무엇인가요? 제가 다니엘 박사에게 물었죠. 다니엘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고려 청자부터 시작하죠. 가장 취약하니까요. 한인 소방관들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한 팀은 유물을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다른 팀은 안전한 이동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한 뒤 유물 포장을 돕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커다란 트럭 한 대가 박물관 앞에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제 트럭을 써주세요. 유물을 옮기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마이클 브룩스였습니다. LA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미국인이었죠.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도움의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입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 점 한 점 소중한 유물들이 안전하게 포장되어 마이클의 트럭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니엘 박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 청자는 수백 년을 버텨왔어요. 오늘도 반드시 살아남을 겁니다. 박사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이클은 쉬지 않고 트럭을 운전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묵묵히 유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불빛에 반짝였죠. 바깥에서는 불길이 더욱 거세져 갔어요. 하늘은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고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죠. 마지막 상자입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유물이 안전하게 대피했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다니엘 박사가 마이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클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잠시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겠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한인 소방관들, 문화재 보호단체 회원들, 그리고 마이클까지.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었죠. 밤하늘에는 여전히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작은 승리의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대피소에서 마이클과 마주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유물을 옮기느라 분주했던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어요. 마이클,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말을 꺼냈죠. 마이클은 잠시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인 커뮤니티에 빚이 있어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그의 이야기는 뜻밖이었습니다. 금융위기 때였죠. 마이클의 작은 카페는 거의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었다고 해요.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었고 임대료도 밀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인타운의 슈퍼마켓 사장님이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아침 단체 주문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덕분에 카페가 살아났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서는 에밀리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다니엘 박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분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이웃이라고. 마이클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죠. 그때 받은 도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붉은 불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대피소 안에서는 다른 빛이 피어나고 있었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라는 따뜻한 빛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선 겁니다. 마이클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죠. 한인 커뮤니티가 그때 저를 살렸듯이 저도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다니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유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정신. 그것이 진정한 가치죠. 저는 문득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에밀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죠. 어쩌면 에밀리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이클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때 그 슈퍼마켓 사장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받은 도움은 꼭 갚아야 하지만 꼭 그 사람에게 갚을 필요는 없다고 하셨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면 된다고. 그 말에 우리 모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서로 돕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끝없는 선순환. 그것이 바로 진정한 커뮤니티의 힘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대피소 구석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한인 식당들이 보내온 삼계탕 덕분이었죠. 대피소 안은 닭고기 삶은 향으로 가득했어요. 이 익숙한 냄새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에밀리 앞에 놓인 하얀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삼계탕이야. 한국에서는 몸이 허약할 때 먹는 보양식이란다. 이제 내 몸도 따뜻해질 거야. 마이클은 서툰 젓가락질로 닭고기를 집어올리며 웃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다니엘 박사가 젓가락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이 광경이 무척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대피소 여기저기서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한인 식당 주인들이 직접 나와 음식을 나눠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맛있어요. 에밀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을 텐데 그 표정이 무척 편안해 보였죠. 이거 먹으니까 왠지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도 드디어 자신의 뿌리를 조금씩 느끼고 있는 걸까요? 마이클은 벌써 2그릇째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런 상황에서 나눠주시다니. 그의 말에 주변에서 따뜻한 웃음이 피어올랐죠. 한 할머니가 다가와 에밀리의 그릇에 김치를 더 놓아주셨어요. 많이 먹어라, 아가야. 비록 서로의 말을 완벽히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다니엘 박사는 이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보세요, 서린.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그릇의 삼계탕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게 됐죠. 밤이 깊어갔지만 대피소의 온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주는 열기가 아니었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특별한 온기였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키려 했던 문화유산은 박물관 속 유물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우리의 문화가 아닐까요? 저는 다니엘 박사와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붉었지만 불길은 조금씩 잡혀가고 있었어요. 문화재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상태였죠. 설인,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니엘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유물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야기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피소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유물은 우리 곁에 있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죠. 대피소 안을 들여다보니 마이클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툴게 감사합니다를 발음하는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에밀리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웃고 있었죠. 보세요, 설인. 다니엘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삼계탕을 나눠 먹으며 우리는 또 다른 한국 문화를 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문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입양되어 미국에 왔을 때 저는 한국 문화와 단절된 채 자랐죠. 하지만 지금 에밀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지켜낸 건 단순히 유물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자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었죠. 다니엘 박사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문화는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오늘처럼 서로를 생각하고 도우며 이해하려 노력할 때, 그때 우리 문화는 더욱 강해지는 거죠. 대피소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대화, 서툰 젓가락질, 그리고 그 속에 피어나는 진심 어린 미소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문화는 더욱 풍성하게 꽃피어나고 있었죠. 다니엘 박사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문화는 박물관의 유리장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죠. 저는 따뜻한 삼계탕 그릇을 들고 있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대피소에서 홀로 웅크리고 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달라져 있었어요. 마이클과 다니엘 박사, 그리고 대피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곳에서 에밀리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다니엘 박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불은 잦아들고 있었고 문화재들도 무사했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에밀리의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인 커뮤니티와 더 깊은 연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이클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제 카페를 한인 커뮤니티 모임 장소로 써주시면 좋겠네요. 매주 한국 문화의 날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다니엘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박물관에서도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에밀리 같은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어요. 산불은 위협이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냈죠. 이제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차례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설인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동이 터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마이클의 카페에서, 다니엘 박사의 박물관에서, 그리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따뜻한 마음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문화는 더욱 깊게 뿌리내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국의 정이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밝아오는 아침 햇살 속에서 우리는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 LA 대형 산불을 통해 우리 한국인의 진정한 힘을 보았습니다. 1500년의 세월을 견뎌온 고려, 청자와 조선 왕실 유물들, 그리고 한 소녀의 운명이 뒤엉킨 그날의 이야기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불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 박사의 의지,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마이클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빛나는 연대.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서로를 보듬어주는 우리의 정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고자 하는 의리,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정신이죠. 따뜻한 삼계탕 한 그릇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언어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에밀리처럼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아이들, 마이클처럼 우리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하려는 이들. 그들과 함께 우리의 문화는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5000년을 이어온 우리의 혼이자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LA의 그날 밤, 우리는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인한지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진정한 한국의 힘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온감동하세요.